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고요. 우리가 8단원 도시의 단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게 되고요. 이 도시 단원은 우리가 뭘 배우냐면 첫 번째 도시의 의미 그리고 특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도시 내부 구조, 그다음 세 번째 도시화, 그 다음에 도시 문제, 네 번째 살기 좋은 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구조화 잘 하셔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도시가 무엇인지, 도시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도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의 특성, 이거는 도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를 배울 겁니다. 즉 도시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조금 애매하게 헷갈리게 되어 있죠. 이거 보시면 도시가 되고 도시에 문제가 생기고 살기 좋은 도시 뭔가 분산돼 있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게요. 도시는 인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특징 또는 인간이라 부를 만한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생명체. 그럼 뭐 개미는 생명체가 아닙니까? 즉 인간과 다른 걸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그럼 도시란? 사람이 사는 곳. 그러면 시골은 사람 안 살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란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을 조금 분할, 부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치아의 역할은 무엇인지, 심장과 위와 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내부 구조를 딱딱딱딱 잘라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야? 저요. 그렇지,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줄줄줄줄이 있는 것처럼, 또는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친하고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것들, 즉 도시들 간의 위계 질서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 체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렇게 배우고 이제 이것들은 곁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가? 네, 심플하게 보시면 도시에 대해서 배우고 도시 내부에 대해서 배우고 도시들 간의 관계를 배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그에 부속하는 곁다리들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신가? 네. 1, 2, 3, 4번 중에서 뭐가 제일 안 중요해 보여? 1번. 4번. 4번. 누가 봐도 4번이잖아. 늘 말하죠. 사회교과의 마지막 단어는 쓸모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선생님이. 어렵지 않다. 덜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들. 이렇게 가르치는 가치를 가르치는 단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살기 좋다 해서부터 여러분들 바로 딱 느낌 와야지. 뭐가 살기 좋은데? 일자리가 풍부하다. 그 일자리가 풍부하다. 또 뭐 기타 등등등등등. 여러분들 아직 인구 배웠던 게 덜 빠졌습니다. 그죠? 좋아요. 좋은 자세입니다. 자, 봅시다. 살기 좋다라는 거 했을 때 이 교실에서 좋은 자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 누구는 요 앞자리를 원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저 뒷자리를 원할 수도 있고, 누구는 요 창가 자리를 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에게 살기 좋은 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특정 조건들, 즉 인간에게 거주하기 좋은 조건들을 가진 도시들이 있다. 그것들 소개해주는 자리이고요. 반대로 살기 나쁜 도시는 있습니다. 막 범죄율이 높고요, 전쟁 나고요, 물가가 높고요, 일자리 없고요, 이런 것들은 살기 나쁜 게 명확하죠. 이해되신가? 요거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하나 나와요. 하나.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2점짜리 또는 아주 쉬운 3점짜리로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은 어디 들어가냐? 도시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란 무엇인가? 한번 심플하게 한번 가볼게요. 도시의 의미. 도시란 교과서 찾지 마. 내가 그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잖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줄줄이 읽는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너가 생각하는 도시란?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도시란? 시설이 발달된 곳. 시설이 발달된 곳. 도시란?
술맛과 함께 사람들이 무심한 듯 이러면서 교과서 읽고 있었어 이렇게. 야, 자 봅시다. 도시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심지라고 할게요. 또는 의미와 특성을 한번 볼게요. 같이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도시란 중심지야. 다른 지역보다 중심성을 띠는 곳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지냐? 경제, 문화, 교통, 정치 등의 중심지다라는 겁니다. 자, 전라남도 북도를 통틀어 우리는 전라도라고 부르죠. 이 전라도의 최고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광주가 되겠죠. 광주가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고 인구가 높은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중심지는 어디야? 전주입니다. 전주.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중심성을 띠는 곳들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신가? 네. 자, 그 다음에 2차와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 우리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특성이야, 특성.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면적분의 인구수. 즉, 좁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리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도시적 생활 양식. 또는 도시성을 획득한 익명성 등이야.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갖춘 곳이 우리는 도시라고 봅니다. 즉, 이거에 정확하게 도시의 의미와 특성에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야. 도시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매우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상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촐록과 대비되는 어쩌고저쩌고 있는 것처럼 도시란 중심지이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신가? 네. 자, 그럼 도시적 생활 양식이 뭐냐? 자, 봐봐. 시골에 가면 주차 아무 데나 해도 되죠? 네. 왜? 상관이 없어. 그지? 야, 어련히 그냥 차 대두면 어련히 피해서 다녀, 그죠? 시골에선 그래도 되니까. 도시에서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또 시골 같은 데서는 적당히 아무 데서 앉아가지고 조금 뭐 좀 편하게 좀 앉아 있는다던가 그래도 되죠. 네. 도시는요? 안 돼. 안 되죠. 즉 도시에 맞는 생활 양식 또는 도시성, 도시의 특성, 그 대표적인 게 익명성 이런 것들을 갖춘 게 도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뭐니?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서로 알고 있지만 내가 밖에 나가는 순간 뭐야? 서로 알아볼라? 모르지. 근데 시골은 알아볼라? 알죠. 봐봐. 선생님이 교생했을 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선생님이 교생을 좀 시골에서 했어요. 매우 시골. 알죠? 어디서? 울릉도에 유일하게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울릉 고등학교에서. 근데 울릉도에서 하는데 퇴근하고 마트에 들리고 또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즐겨오면 다음날 내가 어디서 뭘 먹고 뭐하고 하는지 모두가 다 알아.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라면을 사 먹었는지까지 다 알아.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서로 다 알아요. 도시에서는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익명성이라 있는 거야. 만약에 서희가 지금 막 좀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리가 좋아? 쌀이 좋아? 쌀이요. 쌀. 그러면 쌀 막걸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희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딱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역사공원 정자에서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그러면 해가 길죠 지금. 네. 지나가면서 동네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지나가면서 다 봐. 서희한테 누가 뭐라 할까? 왜 뭐라 안 해?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뭐라 했다가 개인이 험한 꼴 당할까봐 그냥 냅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도시가 아니라 여기가 시골에 와서 칩시다. 쌀 음료수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일단 얼굴 인식에서 걸리죠. 어디 이러면서 얼굴 인식에서 걸릴 거야. 만약에 어떻게 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자에 앉아서 먹고 있어. 어떻게 돼?
들켜요. 바로 들켜버리지. 들키고 어떻게? 바로 엄마? 쫓아오시지. 바로 엄마 쫓아가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왜? 누구 집 자식인지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익명성이야. 이게 도시성이라는 겁니다. 익명성. 이해되신가? 즉 도시는 익명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나도 이거 쓰고 지금 촬영한 이유가 뭐야? 익명성. 익명성을 써. 물론 안 봅니다. 근데 니네가 꼭 여러분들이 꼭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려고 티를 내려고 내가 꼭 조용히 혼자 보라고 하면 어디서 봐? 다 했는데. 거실에서 TV 연결해가지고 온 가족이랑 다 보잖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도 내 얼굴을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 나 수영장 맨날 가야 되는데. 민망하잖아. 모르는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좀 들어드렸고요.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 이야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땡땡군, 땡땡읍 또는 면, 땡땡리로 가는 게 있습니다. 1번은 도시고 2번은 촌입니다. 촌. 그래서 시는요 인구가 5만 이상일 때 시가 되고요. 군은 반대로 5만 이하일 때 군입니다. 물론 인구 기준은 저거지만 5만이 넘었다가 시가 돼서 5만이 떨어졌다 바로 시 너 끄집어내 이렇지는 않아요. 한번 시가 되면 웬만하면 그냥 시가 되고 또 5만 바로 넘었는데 시 시켜주세요. 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가 올라갈 수도 있고 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이거는 도시라고 부르고요. 근데 여기는 촌락인데 특이하게 읍은 군에 있는 읍은 우리는 도시라고 봅니다. 군에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야.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요. 그냥 통계 잡을 때 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장성군, 장성읍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봤을 만 시멘트 공장 있는 데 있죠. 군청 있는 데 있죠. 그 나름 있을 거 다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약간의 시골 같지만 그래도 나름 있을 거 다 있어요.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고 마트도 있어. 마트 있어.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 그죠? 그래서 읍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할머니 집 제일 시골인 것 같다. 손 높이 들지 마시고. 어디셔요? 해남. 해남 어디? 안끝마을. 땅끝마을 정도면 번화가 아닙니까? 그다음 또 곡성군 그 가정마을. 가정마을이요? 여기가 건너 뛰어버렸는데요. 무슨 면? 면 아요? 야제들은 곡성군 뭐 무슨 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을 때 편의점 있습니까?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에요? 3층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편의점이 없는 촌락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뭐랑 비교를 하냐면 촌락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가 하나 있고요. 촌락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쓰는데 초등학교 3학년 데려다가 앉혀놓고 설명하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인구 밀도, 두 번째 인구 수 보시고, 세 번째 토지 이용, 네 번째 건물 높이, 다섯 번째 확장 방식, 여섯 번째 산업구조, 일곱 번째 중심지수, 이것까지 갑니다. 자, 보시면 도시와 촌락의 인구 밀도는 어디가 높을까? 도시가 높죠. 촌락은 낮다.
인구 밀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지 면적분의 인구수. 촌락이 일반적으로 촌락이 면적이 넓을까요? 도시가 넓을까요?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촌락이 면적은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넓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고 뭐가 더 경험을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촌락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넓어요. 일반적으로 넓은데 인구수는 어떻게 된다? 도시가 많고 촌락이 적다. 그럼 인구 밀도는 당연히 도시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토지 이용은요. 도시는 어떻게 할까? 알뜰살뜰하게 꽉꽉 채워서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집약적이라고 불러요. 촌락은요. 듬성듬성 쓰겠죠. 우리는 이거를 조방적이라고 불러요. 집약적과 조방적이 무슨 말이냐? 집약적은 꽉꽉꽉 모아서 쓴다는 뜻이고 조방적은 듬성듬성 풀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란의 4번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게 건물 높이를 물어보고 있죠. 건물 높이 어때? 높다. 여기는 낮다. 자, 이게 왜 건물 높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하게 됩니다. 꽉꽉 눌렀어요.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누구나 원하는 위치, 중심지와 가까운 곳을 원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중심지가 모두에게 이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지 위로 높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물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시골은 건물 높이가 낮은 이유가 뭐야? 인구 밀도가 높고 그렇게 중심지에서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확장 방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요 두 개와 연결해서 수직적이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그거를 플러스 수평적. 점으로 시작한 중심이 외곽으로 퍼져 나가면서 수평적 확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평적 확장이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죠. 왜냐? 100km, 200km 떨어져서 우리가 그곳을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럼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뭐래? 수직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지. 즉 건물을 높이고 지하를 파고 이런 식으로 수직적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확장을 할까? 수평적 확장을 합니다. 요 3, 4, 5번은 같이 섞어서 세트로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 주차 타워 볼 수 있나요? 없죠. 왜냐? 아무 데나 되면 뭐라고? 주차장이라고.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시는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차 타워 같은 걸 만들죠. 즉 지하로도 파고 위로도 만다고 주차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시골에서 주차 타워는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산업 구조는 어떤 것들 위주로 해? 도시? 2차, 3차, 4차 산업 없습니다. 촌락은요? 1차 산업. 대답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늘 말하죠. 여러분들 답을 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 학문적인 용어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공장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2차 산업. 파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서비스업, 3차 산업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산업은 공업 관련된 거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 관련된 거 말씀드렸죠. 1차는 뭐죠? 농업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는 중심지 수가 많아요. 그죠, 많죠, 상대적으로. 시골은요? 적죠. 그래서 시골에서의 가장 중심지는 우리는 읍내라고 부르죠. 읍내, 다운타운 읍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읍내가 왜 읍내냐? 여기서 말했던 도시적 양식을 띠고 있는 아니란 뜻이죠. 읍내. 그래서 거기 가면 시장도 볼 수 있고 마트도 볼 수 있고 군청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는 중심지 수가 많죠. 그래서 광주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야? 그치, 충장도. 내가 봤을 때는 서희 지금 시내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내라고 하시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죠. 광주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충장로가 하나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시내가 한 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분화가 되는, 중심지수가 많으면 시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심지수가 적으면 시내란 말, 또 읍내라는 말을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광주도 중심지 여러 개가 돼가고 있죠. 시내, 인, 충장로, 뭐 수안지구, 첨단,
상무지구 이런 것들이 중심지가 조금씩 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도시의 특성까지 봤고요. 세 번째 보셔야 될 건 뭐냐? 시기별 도시 형성. 시기별로 도시가 형성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도시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았던 요소들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지. 그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대, 두 번째 중세, 세 번째 근대, 마지막 네 번째 현대. 고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요소는 뭐였을까? 뭐를 중시해? 그렇지, 농사. 여기서 1차 산업 말씀하시면 안 돼요. 농업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농업. 그러다 보니 자연 환경이 중요했죠. 기후와 지형.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있었던 곳, 농업이 유리했던 곳에 도시들이 발상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네. 어려운 질문 하지 않을게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집트, 황어, 나일, 중복. 네,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질문 하지 않고. 여러분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문명, 마지막 인도스 문명, 인더스. 그래서 모두 다 강을 끼고 있죠.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나일강, 황하강 다 강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강 주변에 있으면 뭐가 유리하니까? 농사가 유리하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혁신이 일어나서 문명으로 진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세는 어떤 게 중요했을까? 중세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요소. 물론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종교. 그렇지, 종교. 이 당시 모두 발달한 도시가 종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징적으로 발달한 도시들이 있다는 거지. 중세하면 종교잖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교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들 몇 개 있죠? 네. 네. 비잔티움이요.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 또 바티칸. 물론 매우 작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더 많이 발달한 도시는 뭐냐? 상업 활동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항구 도시로 시작을 해요. 배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그 이거 뜯어가지고 타먹는 커피 알아요? 네. 뭐야 이름? 맥심, 모카, 골드, 모카 골드. 거기에서 모카가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항구 이름이에요. 그 커피로 유명했던 그런 것처럼 이런 항구 도시들이 상업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근데 와서 이제 진짜 중요해진 것들이 있죠. 공장, 공업, 그렇죠. 지하 자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철광석, 석탄, 산지의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5대5 연안의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영국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생들한테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축구, EPL, 팀, 아스날, 맨유,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는 잠깐 빠져 계시고요.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첼시, 아스날, 뭐 기타 등등등등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 공업 도시들이 발달한 곳입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두 개나 있죠. 맨체스터 도시는 매우 큰 공업 도시였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즉 많이 인구 밀도가 높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곳은 이런 것들의 산지, 공업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 네. 자, 현대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금융, 서비스가 중요하죠. 금융과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발달한 도시들을 우리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배울 거지만 이것들의 중심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를 우리는 따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월클이라고. 월드 클래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세계 도시라고. 도시는 중심지라 그랬지? 전라도의 중심 도시 어디야? 광주. 경상도의 중심 도시 부산, 대구, 울산. 강원도의 중심 도시 강릉, 원주. 충청도의 중심 도시 대전. 서울 경기권의 중심 도시 서울이 이것만 자신이 있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대표로 서울이 딱 도시들의 대결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각 나라들마다 월드 클래스로 나오겠지 이제. 그럼 어떤 나라들이 나와? 어떤 도시들이? 도시. 국가 말고 도시. LA, 뉴욕, 런던 막 쫙쫙 나와. 그럼 서울 어떻게? 즉 월드 클래스 도시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야. 뉴욕, 런던, 도쿄, 파리. 교과서상으로 이게 일단 넘버 원. 그럼 서울, sorry 잠깐 뒤에 설게. 이제 요 정도 밑에 서는 거야. 그 다음 니네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 뭐 광주 저 밑에 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한 도시를 세계 도시를 한다. 우린 나중에 한번 도시 체계 배울 때 한 번 더 배울 예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